안녕하세요. 3살 늦둥이 딸을 키우고 있는 17년차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영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오늘은 진료실에서도 자주 듣는 질문, 이 음식이랑 저 음식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이 궁금증에 대해 제대로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음식 궁합, 옛 어르신들이 그냥 괜히 말하신 게 아닙니다. 몸 안에서 영양소가 서로 도와주거나 서로 방해하거나 심지어 독성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1. 좋은 궁합 토마토 올리브 오일.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기름에 녹을 때 흡수율이 2배에서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올리브유에 볶은 토마토 진짜 똑똑한 조합이에요. 특히 남성분들 전립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65세 박종래 어르신은 고지혈증과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약을 드셨는데 평소 나는 채식 위주로 먹어서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혈액 검사에서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았어요. 자세히 식사를 여쭤보니 매일 생토마토를 먹고 계셨는데 기름기 없는 소금, 발사믹만 뿌려 드셨던 거죠. 토마토는 매일 드시는데 흡수가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하루 1스푼 추가해 드시게 했고 3개월 후 검사에서 HDL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생으로 먹는 게 무조건 좋은 줄 알았죠. 그런데 흡수되지 않는 건강은 그냥 지나가는 건강일 뿐입니다. 이왕 건강하려는 거 흡수되는 건강을 선택하세요. 나쁜 궁합 우유 초콜릿. 달콤한 조합이라 좋아들 하시지만 칼슘과 옥살산이 만나면 불용성 폭합체가 생겨 칼슘 흡수가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결석 위험도 높아져요. 실제 제 환자 한 분은 아침마다 초코우유를 즐겨 마셨는데 소변 검사에서 결석 전조 소견이 나왔어요. 조합을 바꾼 뒤 증상도 사라졌죠. 42세 직장인 이지훈 씨, 물을 거의 안 마시고요. 초코우유 없으면 아침이 안 됩니다 하셨어요. 자주 옆구리가 찌릿하다고 했는데 초음파 결과는 신장 결석 초기 상태. 식습관 확인해보니 초콜릿 단백질바 초코우유 아메리카노. 이게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옥살산과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만나 결정을 만든 거죠. 그 뒤로 아침 식단을 고구마 플레인 요거트 계란으로 바꾸고 물 섭취를 하루 2리터로 늘린 뒤 통증이 사라졌고 결석도 줄었습니다. 우유와 초콜릿은 달달하고 부드러워서 아이들 간식으로도 많이 먹이시죠? 근데 이 조합 어린이 결석 원인 중 하나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좋은 영양소도 잘못된 조합이면 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갑니다. 3. 좋은 궁합 시금치 참깨. 시금치엔 철분이 많고 참깨엔 비타민 E와 지방이 풍부해서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어릴 때 먹던 시금치 무침 생각보다 과학적인 반찬이에요. 27세 여성 이다인 씨는 만성 피로와 어지럼증으로 내원하셨어요. 혈액검사에서 빈혈 수치혈청 페리틴과 8NG/ml로 정상보다 한참 낮았습니다. 약 처방보다 식사부터 코치자고 했어요. 그분은 원래 샐러드만 드셨고 시금치를 데쳐 먹어도 그냥 소금만 뿌려 드셨대요. 시금치 무침에 참기름과 깨소금을 꼭 추가하도록 권했고 하루 1회 이상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2달 뒤 재검사에서 페리틴 수치가 32까지 회복됐고 얼굴빛도 에너지도 확 달라졌어요. 엄마가 해준 시금치 무침 사실은 과학적 건강식이었단 거 이제서야 알게 되죠. 먹던 방식이 정답일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죠. 4. 나쁜 궁합 미역국 고구마. 이 조합 산후조리할 때 자주 먹지만 사실은 속을 더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미역은 식이섬유가 많고 고구마도 장내 발효를 유도하는 난소화성 당질이 풍부하죠. 둘이 만나면 가스가 많이 차고 위가 예민한 분들에겐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 중인 36세 산모 김하늘 씨, 조리원에서 퇴원 후에도 매일 아침 미역국과 고구마를 함께 드셨대요. 그런데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방귀가 잦고 심하면 울렁거리기도 하셨죠. 처음엔 산후 회복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식단을 분석해보니 미역국 고구마 조합이 문제였습니다. 섬유질과 난소화성 당이 과도하게 발효돼 장에 가스가 쌓였던 거죠. 미역국은 계속 드시되 고구마를 오전 간식이나 저녁에 분리해 드시도록 했더니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초 타는 것만 따로 모으면 몸에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후 회복 식단도 조합을 다시 봐야 할 시점입니다. 5. 좋은 궁합 고등어무. 이건 한국인의 명품 조합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가 기름진 생선을 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어 조림에 무가 들어간 게 과학적으로도 딱 맞는 조합입니다. 58세 남성 장인수 씨는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더부룩하고 명치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평소엔 삼겹살, 돈가스, 고등어구이도 혼자 드셨고 반찬은 김치 하나. 그런데 어머니가 해주신 무넣은 고등어 조림은 이상하게 속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의 디아스타아제 효소가 지방 소화를 돕는다는 걸 설명해드렸고 그 뒤로 생선 드실 때 항상 무나 무생채를 곁들이셨어요. 속쓰림이 줄고 트림도 덜해졌다고 합니다. 속이 편한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전통 음식이 괜히 전통이 된 게 아닙니다. 할머니 손맛에는 소화과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6. 나쁜 궁합 맥주 고기. 이건 흔한 조합이지만 몸에 안 좋은 대표 조합이기도 해요. 맥주의 퓨린과 고기의 단백질이 만나면 요산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통풍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40대 이상 남성분들은 이 조합 되도록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50세 남성 오정호 씨, 주 23회 회식, 항상 맥주에 삼겹살, 갈비찜. 그러다 발가락 관절이 붓고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는 급성 통풍 발작, 요산 수치가 9.8mgdl, 맥주의 퓨린과 고기의 단백질, 이 둘이 만나 요산 축적을 가속화한 결과였죠. 그 뒤로 소주나 맥주 대신 물로 대체하고 고기량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약물 없이도 요산 수치가 6.3으로 회복됐습니다. 고기엔 맥주지라고 말하던 그 말이 결국 내 관절을 무너뜨렸습니다. 회식 자리는 잠깐, 통풍은 오래갑니다. 7. 좋은 궁합 브로콜리 레몬즙. 브로콜리엔 철분이 풍부하고 레몬에 든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최대 3배까지 높여줍니다. 샐러드나 데친 브로콜리에 살짝 레몬즙 뿌려 먹는 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31세 교사 정유진 씨는 건강 위주 식단을 하는데도 빈혈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브로콜리를 자주 먹는데도 페리틴 수치가 10 이하였어요. 브로콜리는 삶아 먹고 소금만 뿌려 먹는 스타일, 레몬즙 몇 방울만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드신 지 2달 뒤 수치가 정상화됐고 무기력함도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브로콜리 건강식이라지만 흡수가 안 되면 의미 없습니다. 레몬 몇 방울이 철분을 구해줍니다. 8. 나쁜 궁합 김치즈. 많은 분들이 김에 치즈 돌돌 말아 먹지만 요오드와 칼슘이 충돌하면 둘 다 흡수율이 떨어지고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 조합 피해주세요. 29세 여성 이서윤가명 씨는 다이어트 중이었고 김밥에 밥 대신 치즈 넣어 속재료 넣고 말아서 먹으면 다이어트에 정말 좋아요라고 하셨어요. 근데 생리불순이 시작됐고 늘 피곤하다며 내원하셨죠. 검사 결과 TSH 수치 이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 초기였습니다. 식습관 확인해보니 요오드 과다 섭취가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교란시켰던 겁니다. 조합을 중단하고 섭취량을 줄인 뒤 피로와 생리불순이 개선됐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김치즈 드신다고요? 그 조합이 갑상선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건강하게 먹는 것도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시대입니다. 정리하며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근데 그 밥상 위에 있는 조합 하나가 건강을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음식 궁합은 소화불량, 영양소 손실, 심지어 질병까지 부를 수 있어요. 반대로 좋은 궁합은 흡수를 도와주고 몸을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 궁합 여러분 식단에도 꼭 적용해보세요. 매일 먹는 음식이 가장 강력한 약이 되려면 조합부터 달라져야 합니다.